안녕하십니까. 월간조선 박희석입니다. 오늘은 임종석 씨에 대해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임종석 씨. 그동안에 청와대, 이 사람이 문재인 청와대의 첫 대통령 비서실장 노릇을 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청와대에서 나온 게 아마 2019년 1월인가 2월일 텐데, 이 사람이 나오고 나서 각종 선거에 그 이름이 올랐습니다. 최근에는 서울시장 후보군에도 꼽히기도 했습니다. 계속 임종석, 박영선, 이런 사람들의 이름이 계속 오르내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사람은 결국에는 서울시장 선거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혹시 그동안에 임종석 씨에 대해서 관심을 두셨던 분들이 얼마나 계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사람은 왜 서울시장 선거에 안 나왔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제가 지금까지 파악한 바 그 하나의 요인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되는 게 뭐냐면, 바로 임종석 씨는 지금 통일운동, 그만의 통일운동, 왜냐하면 이게 우리 국민 대다수가 생각하는 자유민주통일인지 그 어떤 통일인지 불분명하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 임종석 씨의 과거 반미 이력, 학생운동권 이력, 전대협 의장 이력, 그 다음에 국가보안법 위반 이력, 이런 거를 들어가지고 임종석 씨가 꿈꾸는 통일이 과연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에 규정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의한 평화 통일인가,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아직도 제기하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이 사람은 자신만의 통일운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정치적인 어떤 다른 행보를 할 여유가 없어서 서울시장 선거에 나오지 않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사람 지금 바쁩니다. 그 내용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석 씨가 청와대를 나오고 나서 경문협 이사장을 맡았습니다. 경문협,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입니다. 이거는 2004년도인가 5년도에 임종석 씨가 주도해서 만들었고, 그 2005년부터 2017년까지 이사장을 맡았습니다. 청와대에 들어갔을 때 이사장직을 사임했고, 청와대를 나와서는 다시 또 경무대원 이사장을 맡았습니다. 2020년 7월 문재인 대통령이 이 사람을 갖다가 대통령 외교안보 특별보좌관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임종석 씨 그때 뭐라고 밝혔냐면은 남북 도시 협력 사업을 하겠다. 그러니까 북한과의 교류 협력을 희망하는 지자체와 업무 협약을 맺어가지고 새롭고 지속 가능한 남북 협력을 추진해 나가겠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공교롭게도 임종석 씨가 전대협 3기 의장이지 않습니까? 전대협 2기 의장 이인영 씨. 이 이인영 씨가 또 같은 시기에 통일부 장관에 임명이 됐습니다. 이 이인영 씨가 들어오고 나서 임종석 씨가 대통령 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이 되고 경문협 이사장을 다시 맡고 남북 도시 협력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할 때부터 뭔가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뭐냐면 2020년 7월 8일 김대중 DJ의 삼남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남북 교류 협력 사업의 주체로 지방자치단체를 명기하고 이들의 대북 지원 사업에 정부가 남북 협력 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남북 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해당 내용이 뭐냐면, 그동안의 남북 교류 협력 사업법, 여기에 따르면 지자체는 이 사업 주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민간단체가, 대북 사업을 희망하는 민간단체가 북한과 접촉을 해가지고 일종의 사업 계획을 다 하고 협약을 맺습니다. 그걸 근거로 해서 통일부에 계획서를 갖다 내면은, 제출하면 이제 그걸 갖다 심사해서 승인을 하고 자금 지원을 해주는 시기였는데, 이 민간단체를 통하지 않고 지자체가 사업 주체로서 북한과 이게 말이 교류협력이지, 한마디로 북한에 돈 퍼다주고 물품 퍼다주고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를 지자체가 직접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 내용이 이 법입니다. 이 법이 결국에는 이게 여러 가지 의안들이 있어가지고 이걸 나중에 통합해서 국회 외교통상위원회 차원에서 발의를 한 다음에 이게 본회의에서 가결됐고 공포 시행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현행 법입니다. 김홍걸 의원이 내놓은 이 법이 지금 현재 시행 중입니다. 그리고 이인영 통일부 장관 또 뭐 했냐면, 남북 협력 사업 사전 승인제를 했습니다. 이 사전 승인제가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업무 협약을 맺어가지고, 우리는 북한과 이미 얘기가 다 됐고 이런 인도적 지원을 하겠다, 이게 아니라 그냥 지자체가 통일부에다가 우리 이런 사업 하겠다 하고만 하면 끝입니다. 북한과의 얘기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일단 사전 승인제, 우리 이런 사업 하고 싶다 하고 일단 추진하면 되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어떤 명목으로 돈이 나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건 있습니다. 경문협 같은 단체를 통해서 어떤 대북 협력 사업, 교류 협력 사업, 대북 지원 관련 용역, 컨설팅 이런 걸로 맡기고 그런 사업비를 지출할 수 있는 합법적인 구조를 만들어 놨다. 지금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분위기가 또 달라지는 건 뭐냐면, 이재명 경기도가 이 남북 교류 협력 사업법 개정이 되고 나서 뭘 했냐면,
이 이재명 경기도가 주도해가지고 경기도와 경기도 관내 31개 시군 그리고 전국 각지 29개 기초자치단체 이거를 모아가지고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아니 우리나라 법률에 지방 헌법이든 지방자치법이든 우리나라의 지방 정부는 없습니다. 정부는 오로지 이 정부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중앙정부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예, 중앙정부가 있고 지방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있지 어디 지방정부 이거 법률에 위배되는 표현 아닙니까? 무슨 우리가 미국처럼 연방제입니까? 주정부 이럽니까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인데 꼭 이 사람들은 지방정부라고 표현합니다. 지방정부라고 하면 자기들 뭐 격이 올라가고 그러나 어쨌든 이해되지 않는 표현인데 이런 단체를 만들어가지고 각종 지금 분담금을 내고 있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 뭐 이런 분담금을 지금 현재 각출해가지고 지금 그 돈을 쌓아놓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어떤 분위기가 달라지고 법 제도가 달라지고 해가지고 상당히 임종석 경문협 여기한테는 호재인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임종석 씨가 어떤 사업을 했느냐 뭐 경기도 화성시 강원도 고성군 또 제가 이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 20개 지자체와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 업무 협약 내용을 잠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롭고 지속적인 남북 협력을 위한 예를 들어서 화성시와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업무 협약 경기도 화성시와 사단법인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은 새로운 미래와 도약을 위해 한반도 평화정착이 우선 과제임을 확인하였다. 한반도의 평화 번영은 우리 스스로의 노력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6.15 공동선언에서 천명하였고 유무상통의 원리에 따라 남북한이 함께 발전하는 길을 14선언이 제시하였다. 4.27 공동선언 이거는 문재인 김정은의 그 판문점 회동이 있지 않습니까? 4.27 공동선언과 9월 평양선언 문재인 방북 그때입니다. 사실상의 전쟁 종결 선언이며 우리 민족이 가야 할 좌표이다. 아니 화성 시민이 다 그렇게 생각합니까? 이건 화성시장 개인적인 생각 아닙니까? 그런데도 화성시가 이렇게 경무협하고 이런 업무 협약을 맺었다 그겁니다. 이거는 경기도 화성시뿐만 아니라 전국 지자체 이 월간조선이 전국 지자체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가지고 취합한 수집한 자료에 따르면 지금 현재 전국 지자체 20개가 경무협과 이런 업무 협약 똑같은 내용입니다.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사업을 갖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로드맵으로 지금 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분위기가 조금이라도 호전되거나 혹은 윤석열 정부로 이제 정권 교체가 되지 않습니까? 정권 교체가 되고 됨에도 이 중앙 정부에서 어떤 대북 교류 협력 사업, 대북 지원 사업에 미온적일 경우, 소극적일 경우 아니 민주당이 단체장인 그 지자체에서 우리가 사업 주체로서 그냥 해버리겠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걸 갖다가 지금 임종석 경무협이 뒤에서 컨설팅 하겠다, 지도하겠다, 조언하겠다. 지금 이런 역할을 하겠다는 업무 협약을 사실상 맺은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뭐 별 얘기가 다 있습니다만 이 유무상통이라는 거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뭐 물론 여기에 나온 얘기 뭐 동의할 만한 얘기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근데 어쨌든 이 유무상통을 얘기를 해보자면 유무상통의 사전적 정의는 있고 없는 것을 서로 융통한다인데 이게 북한이 예전부터 밝혀왔던 대외 무역 정책의 일종의 원칙입니다. 근데 뭡니까? 대외 개방을 하지 않는 북한이 부족한 부분만 외부의 도움을 받겠다는 건데 이걸 감안하면 사실상 남북한 사이의 유무상통식 교역은 일방적인 대북 퍼주기가 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남북 교류 협력입니까? 그냥 퍼주기지 퍼주기. 그렇지 않습니까? 요거에 대해서 제가 이거는 제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임종석 씨 친구가 있습니다. 친구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양대 동문 임종석 씨가 전대협 의장할 때 이 홍익표 의원은 한양대 사회대인가 정치외교학과 뭐 학생회장 했었고 그다음에 전대협 동지이고 경문협 이사도 하고 있습니다. 홍익표 의원이 이 사람이 옛날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원을 지낼 때 유무상통의 남북경협이라는 연구 보고서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북측이 자신들의 유무상통 원칙을 남북경협에 적용할 경우 남북경협은 북측이 원하는 특정 부문에서만 이루어지거나 북측이 참여 기업들의 수익 구조와는 무관하게 민족적 차원과 인도적 견지에서의 지원성 경협에만 관심을 둘 수도 있을 것이다. 이 경우 남측 사회 내에서 대북 퍼주기 논쟁이 재현될 수도 있다. 이거 바로 임종석 씨의 친구 홍익표 의원이 얘기한 내용입니다. 제 얘기가 아닙니다. 이런 유무상통의 원리를 내세워가지고 임종석 씨가 하려고 하는 남북 도시 협력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사실상 퍼주기 아닙니까? 일방적인 퍼주기. 그 퍼주기는 또 뭐가 됩니까?
북한 독재 정권 유지 이거 아닙니까? 이게 과연 우리 대한민국 안보에 어떤 이득이 있을까? 솔직히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임종석 씨의 경무협이 그동안에 어떤 활동을 또 해왔느냐 보면은 민주당 인사가 단체장인 지자체와 주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한번 읊어드리겠습니다. 서울 마포구, 서울 은평구, 광주 남구,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 고양시, 경기도 파주시, 경기도 김포시, 경기도 광명시, 경기도 안산시, 경기도 용인시, 경기도 화성시, 경기도 포천시, 강원도 춘천시, 강원도 고성군 충북 청주시, 경남 김해시, 전북 김제시, 전남 순천시, 전남 완도군, 그리고 좀 어떻게 보면 의외일 수가 있는 게 이 국민의힘 소속이 군수인 단체장인 경북 청송군에서도 이 경무협과 남북 도시협력이라는 명목으로 이런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또 이 업무 협약 이게 경무협의 업무 협약 이걸 보면은 이 사업 구조를 보면은 옛날 박원순 씨가 희망 제작소를 운영할 때 상임이사로 있을 때 이 추진했던 목민관 클럽 이 사업이 떠오릅니다. 왜냐하면 이 목민관 클럽이라는 뭐냐면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희망 제작소에서 무슨 좋은 단체장을 만들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리더십 정책 연구 토론 현장 사례 연구 선거 전략 실무 등을 가르쳤습니다. 이게 바로 좋은 시장 학교인데 이게 2010년 지방선거를 끝으로 해가지고 이 좋은 시장 학교 출신들이 이제 단체장으로 당선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소위 목민관 클럽이라고 만들었습니다. 목민관 클럽. 회원수는 2014년 기준으로 해가지고 56명이었습니다. 왜냐면 이거 제가 그때 당시에 취재를 한 내용이니까. 그래갖고 희망 제작소는 이 56명을 대상으로 마을 공동체, 마을 기업, 아주 박원순 전매 특허 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마을 공동체, 마을 기업, 사회적 기업 이런 다양한 정책 의제를 설정하고 요거에 대한 실천 방향을 제시하고 이거에 대한 사업 컨설팅을 했습니다. 사실상의 싱크탱크 역할을 한 셈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56명이 단체장으로 있는 이 광역 기초자치단체들이 이 희망 제작소에다가 각종 사업을 발주합니다. 각종 용역 컨설팅을 발주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목민관 클럽 회원으로부터 희망 제작소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최소 90건에 달하는 용역을 수주를 했고 사업비만 19억 7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 임종석 경무협의 지금 이 지방자치단체와의 업무 협약 이 내용을 보면은 박원순의 목민관 클럽 이 사업이 딱 떠오릅니다.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한마디로 이게 어떤 통일운동 임종석 그만의 통일운동 거기에 매진하는 걸 수도 있지만 이게 사업적으로도 상당히 임종석 경무협의 어떤 사업 기반을 넓힐 수 있는 지금 이런 기회를 앞두고 있다.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서는 이 경무협의 규모가 엄청 커질 수도 있고 또는 이 경무협이 뒤에서 지자체와 이렇게 자기들 말대로 협력하면서 북한의 돈과 물품, 인도적 지원이란 명목으로 이렇게 갖다 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거 솔직히 대북제재가 있는 하에서 어렵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는데 지방자치단체는 어떤 국제사회의 감시 이런 망에서 좀 허술하지 않습니까? 조금 자유롭지 않습니까? 여유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대북제재가 이렇게 시행되는 와중에도 북한 지원을 갖다가 얘기하는 자들은 항상 지자체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지자체가 나서야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바로 박원순, 이재명 이런 사람들의 주장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6일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서는 이 임종석 씨가 서울시장에 나가는 것보다 더 중대한 업무가 바로 이거일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거는 그야말로 대북제재 공조, 국제사회 공조를 갖다가 흔들 수밖에 없는 대북 지원이다. 이렇게 비판을 받을 만한 대목이 많지 않느냐. 이렇게 의견을 제시하실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 지자체가 애초부터 남북 교류 협력이니 대북 지원이 이런 거에 나서는 것 자체가 한마디로 주제 넘은 짓입니다. 왜냐하면 헌법 제117조 117조 1항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지자체의 성격에 대해서 뭐라고 되어 있냐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대북 지원이 지자체의 그러면 소관 사무입니까? 여러분들 생각하실 때 헌법이 규정한 그 지자체의 성격에 부합합니까?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13조 2항 지자체의 사무범위, 지자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주민의 복지 증진, 농림수산 상공업 등 산업진흥, 지역개발과 자연환경 보전 및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 교육, 체육, 문화, 예술의 진흥, 지역 민방위 및 지방소방, 국제교류 및 협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대북 지원이 일방적인 퍼주기가 지자체의 소관 업무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국제교류라고 혹시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국제교류는 대북지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북한은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헌법상 북한은 반국가단체이지 국가가 아닙니다. 우리 영토 북반부를 갖다가 불법 점유하고 있는 반국가단체, 정부를 참칭하는 반국가단체이므로 요거는 외교의 대상, 국제교류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같은 법 제15조 지방자치법 제15조는 외교, 국방, 사법, 국세 등 국가의 존립에 필요한 사무와 같은 국가 사무의 경우 지자체가 처리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이제 지자체가 할 수가 없으니까 아까 그 민주당, 이 더불어민주당이 어떤 식으로 단서를 붙였냐면은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이렇게 단서를 달아버렸습니다. 그 뭡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김홍걸 의원이 발의했던 남북교류협력법 그 개정안 거기에 따르면 이렇게 처리할 수 있는 겁니다. 다른 법률이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원래 지자체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지자체의 소관 업무도 아니고 지방자치법에서도 이걸 갖다 규정하고 있지 않는데, 그리고 국방, 외교, 국가의 존립에 필요한 사무는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없다고 돼 있는데도 지금 이런 식으로 법을 바꿔가지고 임종석 경무협에 아주 유리한 기회, 그리고 대북 퍼주기를 하고 싶어하는 자들의 단체장인 그 기초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들의 북한에 퍼주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사실상 제도적으로 지금 완비가 돼 있다.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여러분들 지방선거, 지역 일꾼을 뽑고 주민들 복리 중진을 시키고 그 다음에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지역 주민들의 재산을 갖다가 늘리고 이런 역할을 할 지방선거, 이런 역할을 할 일꾼을 갖다 뽑는 지방선거인데 그 지방선거의 이면에는 또 이런 움직임들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방선거에서 선택을 정말 잘 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임종석 씨의 근황에 대해서는 또 이후에 업데이트가 되는 대로 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관심은 잘 없으시겠지만 그래도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이만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